경제 절망의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의욕이나 의지나 희망을 잃게 되면 이 스크린 경마장 가서 이제 투기하고 이 이종격 투기 보고 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다라는 겁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 가서 영화 보면서 멍 때리고 그냥 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그냥 좀비처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답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 틀어놓고 치고받고 싸우는, 혹은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멍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서서히 자기 자신을 죽여가며 사는 이들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라면 사 먹을 돈도 없고 도박에 중독돼서 그렇게 피폐하게 산다라는 겁니다. 미스커피에 사각김밥으로 한 끼 때우고 그냥 담배만 펴대며 삽니다. 그렇게 영혼 없는 인간들, 하층민들의 시대가 이제 점점 확산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서초구의 반포 재건축 분담금을 2배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2배가 아니네요. 옛날처럼 1, 2억이 아니라 5억, 10억을 더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집값이 4억인데 분담금 5억이라고 얘기하네요. 처음에는 저기 반포 쪽에 재건축할 때 분담금 3억 정도 얘기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12억 얘기하네요. 제정신이 아니죠. 과연 재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요, 우리가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 12억이라는데 의미 없죠. 비싸면 안 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오면 안 사면 되죠. 무조건 꼭 집을 사서 자가로 거주해야 되냐? 물론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가로 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정말 그럴 여건이 안 되면 그럼 월세 살아야죠. 전세 살아야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내가 뭔가를 꼭 무조건 소유해야 된다, 다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요, 그 안 되는 그 상황 아래에서 적응하고 지낼 국리를 내야 되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끌들이 처음에 영끌 대출 낼 때 냈던 이자가 평균 65만 원이 냈습니다. 근데 2023년 기준에 175만 원으로 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모르긴 몰라도 200만 원, 250만 원 혹은 그 이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14시간, 15시간 강제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자 내려면요. 그게 최소 5년 이상은 지속된다라고 봐야죠. 꽤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영끌들이 이자도 내야 돼, 생활비도 벌어야 돼. 사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거의 맞습니다. 되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러면 집이 안 팔리고 계속 집값이 높은 상태로 그러면 천년 만년 가냐? 이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한 4, 5년 지나면 정부나 지방정부가 세금이 없어서, 세금 확보가 안 돼서 뭐라 그럽니까? 집만 사면 애국자다라고 분위기를 몰아간답니다. 양도세, 소득세 뭐 다 깎아주고 있잖아요. 집만 사라고 얘기하죠. 물론 그래놓고 나중에 보유세는 올리겠죠. 근데 당장은 거래가 아예 없으면 안 되니까 거래를 위해서 줄 세우기도 하고, 뭐 분양권 돈 벌었다 얘기도 또 뉴스로 계속 내보내고, 유튜브들도 뭐 전문가라고 하는 대학 교수 놈들도 또 이제 풀어가지고 또 계속 부추기는 거죠. 그럴 겁니다, 아마. 알바 모집하고요. 근데 나중에 정말 시중금리가 실제로도 다시 낮아지고 이 시가도 많이 내려가 있을 시기에는 정말로 자기의 분수에 맞게끔 집을 살지 말지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자산을 늘리고 신분 상승을 또 바라는 것도 충분히 일리는 얘기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성실하게 착실하게 일하고 현금을 확보해 놔야 되죠. 신용도 잘 관리해 놓고. 그래야 삶이 지켜지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놈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더더욱 더 들죠. 나중에 부동산 세금도 다 면제해주고 소득 공제도 시켜주고 집만 사라, 우리가 다 해줄게, 이러는 때가 오면 그때 집을 살 시기가 됐다라고 보고 내가 계속 봐왔던 부동산이 가격이 괜찮으면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빚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닙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면 안 된다, 비싼
부동산을 무리한 빚까지 내서 사는 건 지옥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집값이 쌀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의 대출로 사는 건 충분히 제대로 된 선택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2025년 본격적인 아파트 경매, 미분양 물량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두고 보자고요. 기다려 보자고요. 앞으로 아마 몇 년간 힘든 보릿고개입니다. 그리고 대략 2028년쯤부터는 경매 가격도 낮고 금매 가격도 많이 낮아져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거죠. 기다려 보자고요. 일확천금, 욕심 이런 거 말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내가 원하는 자산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올지 안 올지를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에 자신을 통제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불굴의 의지, 이 책임을 다하는 그런 의무감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겁먹들어서 허짓거리하고 이 과시하고 드러낼 때 내가 착실하게 지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신 바짝 차리고 부지런히 저축하고 살고 돈 모으고 살면 나의 삶이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얘기입니다. 빚재서 이자 내느라고 허덕이지 않고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채권 사고 고비당 우량주 사서 배당받고 채권 이자 받고 하면 기분 좋습니다. 든든하죠.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네 시대에는 부동산 하락이 올 겁니다. 나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나중에 2029년, 2030년 혹은 2031년 이쯤에 정부가 다시 한번 더 부동산 띄우기를 또 할 거라고 한답니다. 왜겠습니까? 그래야 또 공공부채 또 털어먹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또 떠넘기죠. 부동산 떠넘겨야 또 나중에 이제 보유세 매기고 또 엄청난 또 허짓거리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착취당하고 대개 하층민으로 몰락해 있는 이들이 한국에서 갑질하는 놈들을 쳐 죽이는 일이 안 벌어질까요? 이제 강원도의 권성동이나 미추홀구의 윤상현이나 아니면 이마트의 정영진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이 큰일을 안 겪는다라고 누가 장담하겠냐라는 겁니다. 서민들 그만 팔아먹고 함부로 사람들, 국민들을 이용해 먹는 인간들은 이제 좀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벌어지는 이 엄청난 경제 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